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람TV입니다. 테슬라의 11월 중국 실적이 17.8%나 빠졌다라는 로이터의 뉴스가 있었어요.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이런 뉴스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좀 빠진 것 같은데, 저번 주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의 후광 효과는 정말 없는 걸까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빠졌으니까 테슬라도 같이 빠질 법했고요. 저번 주까지 S&P 500과 다우 위주로 장이 좋았습니다. 11월 한 달간이요. 3대 지수는 8에서 10%가량 올랐어요. 3대 지수 모두 연고점에 다다르면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전주에는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 발언도 있었어요.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시장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 중에 있어요. 시장의 이러한 믿음이 정말 확신으로 바뀌려고 하면은요, 역시나 매크로 지표 발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고용과 물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달에 발표될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로는 금주 금요일에 있을 11월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바로 고용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일단 전월이었던 10월 달 지표 11월 달에 발표되었죠. 이게 비농업 고용 지수가 15만 명, 실업률이 3.9%가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농업 고용 지표가 15만 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는 UAW, 즉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그런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번 달에 발표될 수치는 19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는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전문가 예상치인 실업률은 3.9%로 전월과 비슷한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용 지표에 이어서 CPI라든지 PCE라든지 물가 지수마저 완화 흐름을 보인다면 금리 인상 종료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의 그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빠르면 내년 3월부터라도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크로 상황 트래킹하면서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은 나스닥은 지금 14,000선 위에서 계속해서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14,000과 14,500 사이의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앞으로 나올 고용 보고서라든지 물가 지표들이 좀 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마저 앞당겨지면서 연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440선을 뚫어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향후 고용 지표 발표가, 그리고 물가 지표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소식 나오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나스닥 위주로 좀 약했어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엔비디아가 특히 오늘은 좀 많이 빠졌네요. 대형주들이 그간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러 왔는데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0.84%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계속해서 다우와 관련된 종목과 업종들은 좀 더 나스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다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는 나스닥 지수가 좀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12월 13일 FOMC가 있는데 금리 동결확률은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99.7%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10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거의 100%까지 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 지표마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경기는 어쨌든 둔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만은 확실한데 많은 전문가와 연준 역시 경착륙은 없을 것이다, 연착륙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골디락스라고 볼 수 있죠.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버티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조금씩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계속해서 좋은 주가 움직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1.36% 빠진 235.58불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230불에서 245불 사이를 횡보하는 그런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내년이 더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버 트럭의 본격적인 판매와 함께 FSD 버전 12까지 릴리즈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그에 따른 후광 효과에 따라서 내년에 더 괜찮은 테슬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지금은 내년을 기약을 하면서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도 있죠.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잘 모아갈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1.36% 주가가 빠졌는데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 오늘 전반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같이 흘러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포드와 GM은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11월달 중국 판매 실적이 17.8%나 빠졌다라고 헤드라인을 걸고 기사를 발표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바로 로이터가 되겠는데요. 항상 뭐 선정적인 좀 제목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차이나 메이드 EV sales for 17.8%라고 되어 있죠. 자, 노벰버 11월 달에 17.8%나 EV 판매가 fall, 다운되었다,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바로 소스가 CPCA가 되겠어요. 미국 뭐 자동차 협회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입니다. 하지만 CPCA의 발표는 달랐어요. 오히려 14.31% 올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전월 대비예요. 10월 달 대비. 테슬라 중국의 판매량이 82,432대로서 14.3% 10월달 대비 올랐다라는 거고, 자, 이 표를 보면은 로이터 통신의 얘기가 맞다라고는 일단 알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자료가 이게 주황색이 되겠어요. 이게 11월 달에 82,432대로 나오고 있죠. 자, 전월이었던 10월 달 이 주황색 막대 72,000대보다는 14% 올랐습니다. 맞죠? 올랐죠. 자, 하지만 전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2022년이 녹색 막대인데 녹색 막대가 11월 달 막대를 보니까 더 길죠. 17.8%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 동기에 그러니까 2022년에는 10만 대를 팔았는데 이번 달은 2023년은 82,000대를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게리 블랙이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얘기를 무시하라. 이그노어 로이터스 헤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그노어 무시하라는 뜻이죠. 자, 왜 그러냐면 이 표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녹색 막대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너무나도 들쑥날쑥한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4월, 6월 달 보십시오. 녹색 막대가 너무 짧았다가 중간이었다가 엄청 길어지는 모습 볼 수 있죠. 테슬라는 이러한 변동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2023년 이 주황색 막대를 보면 좀 더 이 녹색 막대보다 골고루 분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테슬라 자체적으로 특히 이 수출 물량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국산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한 판매량을 지금 이 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리테일과 익스포트를 합한 그런 홀세일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에 어떻게든 수출을 많이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골고루 좀 분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한 달 한 달 판매량보다 연간 판매량이 전년 대비 늘었냐 줄었냐가 역시나 중요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차님에 의하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30%나 지금 판매량이 늘어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가 상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4분기는 이제 12월 달 한 달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12월 달에 중국의 전체 판매량이 92,671대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기가 상하이 설립 이후 다시 한번 분기 최대 판매량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간 분기 최대 판매량은 올해 2분기였습니다. 2023년 2분기였는데 2분기의 첫째 달인 4월달, 5월달을 합한 이 판매량과 이번 4분기에 첫째 달과 둘째 달의 판매량 10월달, 11월달을 합했을 때 자, 이 막대의 높이가 현재 이 4분기의 판매량이 좀 더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에 지난 2분기의 마지막 달인 6월 달만큼만 판매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신기록이 수립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25만 대를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분기 판매량. 일단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딜리버리 예상치에 의하면 기가 상하이의 판매량이 모델 3 96,000대, 모델 Y 15만 8,000대 해가지고 두 개 더하면 25만 대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4분기 중국 판매량 잘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오늘 주가가 빠졌고 로이터에서 안 좋은 뉴스를
배포를 했더라도 너무 뭐 상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4분기 딜리버리 그러니까 판매량 48만 5천 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48만 대로 예상했는데 11월 30일에 발표했던 거는 뭐 5천 대 정도 더 올랐어요. 좋은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48만 3천 대고 테슬라의 타겟은 47만 6천 대를만 맞추면 연간 180만 대 목표량을 달성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높은 판매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위기가 좋은 게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것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3분기 판매량이 43만 5천 대로서 전분기 대비 조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그간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4분기부터는 어쨌든 달라진 테슬라의 모습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퓨처맨이라는 분이 게리 블랙에게 사이버트럭 헤일로 이펙트 후광 효과죠. 이게 언제쯤 드러날 것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보면 확인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게리 블랙은 이런 질문에 내년 1월에 있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4분기 어닝을 보면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4분기 실적부터 사이버트럭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걸까요? 일단 뭐 경쟁자들과 비교를 해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모습도 아니긴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차이는 이러한 디자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존의 트럭들이 이런 EV 트럭들이 기존 픽업 그러니까 디젤 픽업 트럭의 모양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사이버 트럭은 완전히 다른 뭐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일단 이렇게 세 개의 경쟁 모델 중에서 가장 잘 팔릴 만한 모델들 바로 사이버 트럭으로 하면은 올휠 드라이브가 되겠어요. 듀얼 모터죠. 나머지 역시 뭐 듀얼 모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듀얼 모델들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F150 라이트닝이 가장 싼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레인지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리비안 R1T가 제일 멀리 나가는 것 같고 제로백도 비슷해요. 제로백은 오히려 F150 라이트닝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은 짐을 많이 싣고 강력하게 또 견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짐을 싣는 능력이나 견인 능력은 사이버 트럭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듀얼 모터 모델이 79,990불로 나오면서 다소 비싸지 않느냐라는 시장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쟁 모델들의 가격을 보니까 충분히 이 가격에 나올 법했네요. 테슬라 역시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책정을 한 것 같고 중요한 점은 이 세 모델의 원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원가가 뭐 정확히 계산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48V 설계와 함께 배터리 팩 역시 직접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두 개 모델보다는 더 쌀 것으로 원가가 더 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극명한 차이는 이렇게 숫자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죠. 바로 숫자 외에 드러나는 이런 안정성이라든지 가장 강력한 견인력 그리고 스포츠카보다 빠른 이러한 성능이 되겠고 마케팅이 되겠어요. 실제로 지금 숫자로 드러나는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에 따른 그런 헤일로 이펙트는 그러니까 후광 효과는 뭐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들의 관심도가 지금은 이런 후광 효과를 알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구글 서치에 따르면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이후에 사이버트럭과 테슬라의 검색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리비안은 주황색인데 바닥을 깔고 있고요. 사이버트럭은 이 파란색인데 치솟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지난 30일간이고 이쪽은 지난 90일간이에요.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관심 역시 뭐 100까지 이르르고 있네요.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사이버트럭의 후광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자 테슬라의 검색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많이 오른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트럭과 그리고 기존 차종과 사이버트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완전한 혁신 기술에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홍보 책자에 보면 스테이블 스티어링이란 말이 있는데요. 네 바퀴 바퀴 조향을 각각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스티어 바이 와이어라는 시스템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차량에도 채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시스템이
장착되어 가지고 대량 양산이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사이버트럭이라고 해요. 글로벌 최초의 케이스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provide a tighter turning circle than many small sedan이란 말이 있는데 작은 세단보다 더 작은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도로에서도 유턴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steer by wire라는 기술은 이런 이 스티어 그러니까 핸들하고요. 바퀴가 물리적으로 연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선 통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자적으로 지금 제어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 네 바퀴가 각자 따로따로 움직임이 가능하다라고요. 그래서 개걸음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죠. 모델 S보다도 회전 반경이 작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48V로 자동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기존의 차량들은 12V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압을 올리게 되면은요, 전력 효율성이 상승을 하고 이에 따라서 차량 내부에 많은 전선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전선을 훨씬 더 단순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효율성의 상승은 전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더 작은 배터리만으로도 더 멀리 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 역시 이 48V 시스템과 함께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 기술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고 자신감을 뿜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대대적인 혁신에 다른 카메이커와 부품 회사들 역시 함께 참여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How to design a 48V vehicle이라는 말이 있죠. 48V로 자동차를 설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책자를 이렇게 펴내기도 했어요. 테슬라는 전기차와 관련된 특허를 잘 내지 않고 공유를 하기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역시 테슬라는 경쟁이 목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구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로 보면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알려주더라도 문제는 역시 원가 경쟁력과 대량 양산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와 관련된 기술은 당연히 알려주지 않죠. 특히 공장의 설계 방식과 생산 방식이 다른 회사에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공유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재밌는 리뷰 영상이 있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이버트럭이 얼마나 좋은 트럭인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일단 사이버트럭의 프렁크는 전동으로 여닫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버튼으로 문을 열었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니까 문이 닫혔고요. 워낙 강력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발로 차도 괜찮습니다. 잘 긁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런 충격에는요 전혀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네, 큰 공간을 또 자랑을 하고 있고요. 할아버지도 사이버트럭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방금 같은 리뷰를 보면 사이버트럭이 얼마나 인기 있을지 잘 알 수 있고요. 이런 경쟁차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자율주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인데요. 지금 이분은 아마 모델 Y, 모델 X를 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구형 모델 X로도요. 자, 이런 식으로 절벽에서 맡기고 자율주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은 바로 죽는 그런 곳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깎아지른 절벽에서도 지금 두 손을 놓고 편하게 자율주행 운전을 테슬라에게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급커브에서도 자율주행을 맡길 수 있다. 이게 바로 테슬라와 다른 모델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FSD 버전 12가 12월 달 내로 나오든지 1월 달 내로 나오든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이버트럭의 후광력과는 더 강력해지면서 테슬라 전체적인 판매량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내년이 더 기대되는 테슬라니까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